국태제한 사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시대의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국가적 재난을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금 지급을 발표하였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출산, 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빈틈없는 지원 정책에 온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그 노력의 빛을 발하여 지난 4월 우리 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44% 증가로 전국 시도 중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일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더 이상 일과 가정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립이 가능한 동등한 가치입니다. 우리 시는 공직 내부로부터 직원들이 겪는 육아 고충 해결에 앞장서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선도할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와 난임, 임신 직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17년 1.0명이 깨졌고 불과 6년 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통계청에서 전망한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실제로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 결혼, 출산, 양육, 인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재택 근무 등 육아 시간 지원이 늘어날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82%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도 38.8%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직 사회로부터 솔선하여 저출생 문제와 육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 고충에 직면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임신기와 육아기 직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대전시에는 임신기 공무원 33명, 육아기 공무원 623명, 총 6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원 정책이 토대가 될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질문에 31.6%가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의 의무 사용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29.3%가 주 4일 출근과 1일 재택근무 또는 휴무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롭게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하였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6%에 달합니다. 주 4일 출근제 도입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동료 직원에 대한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임신기 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39.2%가 주 4일 출근을 선택하였습니다. 육아기 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36.6%가 자유로운 육아시간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 4일 출근을 선호하는 임신기 공무원과 자유로운 육아시간 사용을 선호하는 육아기 공무원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임신기 직원과 육아기 직원을 구분해서 직원들이 수요에 맞춤한 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임신기 공무원 지원입니다. 앞으로 임신기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1일 2시간의 모성 보호 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7월 기준 우리시 임신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그동안 임신기 직원들은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걱정하여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에 앞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됩니다. 또한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 2시간씩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육아기 공무원 지원입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총 376명의 육아기 직원들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처럼 모성 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눈치 보느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화를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제도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신기 직원이나 육아기 직원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서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기 공무원 지원입니다. 현행 규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까지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시 공무원 복무 주례를 손질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36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겠습니다. 난임과 임신, 육아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난임 지원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동안 난임 부부 중 남성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특별휴가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할 때 동행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과 동일한 일수를 부여하는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남성 공무원이 돌볼 수 있도록 5일 범위 특별휴가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 놓고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 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보육 특별휴가는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공무원만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까지 보육 특별휴가를 5일의 보육 특별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 대행 직원에게도 보상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원 중 모성 보호 시간이나 육아 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기존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소통민원과와 차량 등록 사업소 등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행에 따른 업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 직원이 모성 보호 시간이나 육아 시간을 사용할 경우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 시간을 휴양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처럼 누적하여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출생의 전 단계인 청년의 만남, 주선부터 결혼, 육아, 보육까지 전 주기별 지원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인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며 많은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출산율을 끌어올린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 의로 규정하고 전시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미래를 바라본 정책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기관 전
산하기관에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